뭐 검찰 개혁 얘기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또 지역 통합 발전 얘기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또 들어보실 분을 저희가 또 오늘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첫 뵙습니다. 여기 사실 바쁘신 와중에 또 오마이TV에 찾아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검찰 개혁 정부안이 나온 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이 안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오늘 또 공청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거 정부 끝나고 안을 꼭 가서 보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정부안 딱 보신다면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 어? 이거 예전 검찰청 복원 버튼을 준비해놨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한편에서는 예? 그보다 더 확대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예. 검찰을 더 확대하려고 그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려가 드셨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들이 이제 공소청으로 가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사들이 갈 자리를 중수청에 좀 마련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법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수사사법관. 예, 네. 검사들을 좀 모셔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청은 또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네.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네.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네. 이 정치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지금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못하게 하자.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면서까지 탄핵하면서까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걸 더 확대하려는 여지가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시선에 저걸 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출발점 그다음에 누구의 시선이냐. 이게 지금 좀 이거는 기득권 검찰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을 만든 사람들, 이 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 자문위 이 중에 이제 검찰 아닌 예. 이 변호사 뭐 학자 출신 분들은 다 사퇴까지 하셨어요. 그게 예.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이게 그 이분들이 내놓은 입장을 낸 걸. 기자회견문인데 네. 이걸 보니까 제가 말만 들었다가 이 나온 다음에 이걸 보니까 네. 자문위원들이 사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퇴를 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이 국민의 여망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파탄이에요. 초안을 제대로 만들으니까 국회에서 예.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세세한 내용의 초안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정부가 이거를 만들면서 그 추진단이죠. 추진단이 이걸 만들면서 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금 전에 그래서 저는 그 공청회를 하게 되면 네. 조금 있다 공청회를 하게 이따가 되면 10시 반에 네, 저도 곧 갈 건데요. 네. 여기서 좀 한바탕 소란이 일겠구나 싶어요. 지난번에 사실은 일부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윤창열 그 단장이 네. 와서 했는데 그때도 뭐 많이 이제 이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생각하는 당이 생각하는 안과 다르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아마 오늘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은 처음부터 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 검찰 개혁 특위 그러니까 네. 국민주권 검찰 장성화 특위에서도 그렇고 이 대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곳곳에서 훼손됐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이다. 예.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뜨거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예측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거 지금 예?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10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시간에 쫓기게 되는 거. 사실 국회에서 정부로 넘긴 건 네. 이 디테일을 국회의 큰 흐름에 맞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위는
아무래도 실행 역량이 정부만 못하니까 정부가 그걸 실행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디테일을 큰 흐름에 맞도록 하라는 건데 네.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게 많고 그런 데다가 이게 정치 일정이 급박해지면 이게 지금 진짜 잘못하면 부실 개혁이 되면 개혁 안 하면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진짜 열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왔고 네. 지난 정부 때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번엔 꼭 해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 해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시간에 쫓기고 정치 일정에 쫓겨가지고 부실하게 될 수 있다. 걱정이죠. 예. 보안 수사권은 아예 뭐 다루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추진단에서는. 보안 수사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보안 수사권 형사소송법. 법안 예, 이거는 법안. 뭐 따로 한다 이런 예. 얘기. 그걸 보면 따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다루지 않았다는 건 음. 형사소송법에서 음. 그걸 이제 다루겠다는 건데 네네 그런 얘기. 그 형사소송법의 197조 2항이 보안수사 요구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보안수사를 직접 하는 것 이것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음. 그런데 직접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는 그걸 다뤄놓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예. 그래서 이게 밀어놓은 거죠. 사실. 밀어놓은 거죠.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안 이거를 하겠다고. 미루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다가 규정을 하면 돼요. 예. 아예 그냥 공소청의 권한을 검사의 권한을 음. 법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뭐 기타 어쩌고 하는 조항을 없애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 기타 조항이거든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네. 요 조항인데 그거 없애면 돼요. 아, 그걸 그 없애는 게 자체를. 가장 확실하고 음흠. 그게 좀 법 체계상 뭐 걱정이 좀 되면 그냥 기소 및 공소 유지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거나 네.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만 음. 한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다른 법률에서 공소청이 뭐뭐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공소청장이 뭐뭐에 지휘할 수 있게 하거나 검사가 하거나 그렇게 해놓으면 또는 뭐 시행령에서 뭐 공소청인 필요할 때 뭐뭐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어서 계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심플하게 근데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된다. 삭제를 해보면 되고 어.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냥 제시된 것만 해라. 음흠. 명시된 것만 해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 누가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음흠. 제가 볼 때는 검사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래서 게 아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정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말 당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안도- 없을 겁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법안은 예. 입법의 아 그럼요. 입법부 문제고 그 출발은 당에서부터 시작될 테니까 당에서 아. 저는 다시 뭔가 좀 정책위 쪽에서든 음. 법사위 쪽 분들이든 네. 다시 이걸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디해라. 저희 댓글 보니까 팅커벨님이 단디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단단히 챙겨야죠. 단단히 챙겨야 되고 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 아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예. 큰일 나요. 그리고 이러면 이 국민주권 정부가 말이 국민주권 정부지 예. 국민주권대로 국민 뜻대로 안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그래서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네. 공청회 오늘도 뭐 지켜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의원들이 제가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예.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그러니까 음흠.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저희 당과 의원들과 국민 뜻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가 그 특위 출범할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전제다 전제. 음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렇네요. 개혁의 전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여지를 남겨두거나 다시 밀어두거나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확실한 의지를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마 총회에서 그렇게 뭐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은 좀 저희가 모신
이유가 광주 예. 전남 통합 이 부분 아,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건데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의미? 확정이 돼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예. 행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는 거죠. 합의가 돼 있나? 네. 예. 광주 전남이. 확정은 이제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네. 그 특별 법안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 광주 전남으로 보면 네. 우선 이게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 예. 원래 군사 독재 그러니까 1986년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이게 분할 통치 전략 과정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를 떼낸 거예요. 80년 5를 경험했던 이 군부 독재 체제가 네. 광주를 중심으로 세게 힘이 모이고 이 저항의 구심점이 형성되는 거를 굉장히 예, 좀 걱정했겠죠. 걱정하고 우려했겠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힘을 분리시켜 놓는 분산시켜 놓는. 그래서 당시에 이 100만 인구 100만이 돼야 직화시로 승격을 시키는데 제가 그 문서를 봤거든요. 네. 3월 13일자인가 6월 13일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그 10월 1일자로 이게 실행이 되는데 광주 직화시 추진 그 사무 그 업무 그 계획에가 네. 추진 계획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소 여건이 미비하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당시에 조건이 잘 안 돼. 그런데도 억지로 분리한 이런 게 있어서 요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이런 다시 그 회복하는 그런 회복하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크게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 국가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로부터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네. 국가 운영 전략에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맨 앞장을 서달라.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상징적인 국가 운영 체계 전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지금 그 사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동안 광주 전남이 우리 역사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광주 전남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전기를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통합에서 가장 핵심은 그래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데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효과.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네. 뭐지 이거 하고 어. 보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통합안이 나오니까 통합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되고 이게 나오니까 네. 조금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찬성률이.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에서보다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통합의 효과가 정확하게 전달돼야만 그래서 뭐 공청회 하고 지금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전달돼야 그 이게 무난하게 그제서야.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보면 그 속도전에 이 묻힌 그 시민들의 열망이 저 여론이 속도전에 묻혀서 네. 잘 안 보인다. 아하. 그런 그 저항이 좀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 의지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 지난 9일에 청와대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녀오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광주 전남이 그동안 역사 발전에 헌신해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줬다. 약간 내가 좀 무리가 있다고 할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광주 전남 도약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있었던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게 좀 강조하시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호남이 좀 신경을 써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집권을 하는데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논란이 일까 봐서 호남 뭐 홀대로 제대로 못 해줬다. 네. 이게 역차별 논란이 일까 역차별 봐서. 논란이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담을 내가 떠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네. 하는 거죠. 일부에서 무슨 무리가 따르더라도 통합을 하겠다라고 뭐 보도가 됐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또 집권을 해도 이것을 제대로 그 보상하지 못하는 혹은 그걸 제대로 이 해주지 못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지 무슨 통합을 무리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 뜻까지 예. 저희가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거기 계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 이것도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에 있죠. 네. 어제부터 그 통합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지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던데 네. 어쨌든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회복 얘기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음흠. 국가로서는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5국 3특 체제의 상징적 1호 모델로 광주 전남 통합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고 그 광주 전남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그런 국가 전략, 국가 운영 체계에서 네. 맨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획기적인 전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 통합 단체장 적합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보셨죠? 기사 조사위가 보셨죠?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예. 또 덧붙일 말씀. 이번에 정부가 그래서 그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20조 원. 동일하게 지금 네.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동일하게 예, 예. 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셔야겠군요. 예, 반드시 짚고 넘어야 돼요. 예. 그 정부의 통합 지원책이라고 하는 게 음. 대통령께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서울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근데 사실은 봐보시면 대전 충남은 광주 전남하고 정말 상황이 달라요. 네. 달라서 저는 조금 다른 음.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통합 지원책에. 음. 대전 충남은 사실은 거의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면서 네. 광주 전남처럼 그런 어떤 차별과 소외라고 하는 이런 걸 역사적으로 경험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저는 원래 연간 뭐 10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뭐 8조 8천억 정도 추산을 했던데 네.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미치지 못해요. 물론 이렇게 이 금액만 넣고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죠. 아유, 그럼요. 예, 뭐 20조. 광주 전남 예산 전체 합친 것에 4년치로 하면 약 뭐 25%, 30% 정도 되는 거니까 꽤 큰 건데 그러나 그동안 이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과정에서의 그 광주 전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저는 대전 충남과는 훨씬 다른 네. 추가적인 그런 보완 그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거는 예. 또 대전 충남 쪽에서는 지역- 또 뭐 그럴지 예.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불러서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하여튼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 또 그동안에 광주 전남이 얼마나 예. 힘들고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 반영해야 된다라고 정리해보고 네. 여론조사 맞습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예. 한번 저희가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딱 봤더니 지금 딱 보니까 봤더니. 현직 전남 지사와 거의 뭐 대등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영배 예. 의원이 1.1% 차이. 그렇네요. 차이가 1.1% 포인트 차이고 강기정 현 시장보다는 또 많이 더 앞서 있는 수치가 좀 보이고요. 네. 네,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1,802명을 대상으로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오마이뉴스 광주 전라 본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론에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소감. 예, 이제 광주만 봤을 때도 제가 네. 아이고 저한테 참 과분한 애정과 관심을 지지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 결과를 보고도 제가 현직 단체장도 아니고 광주의 한 국회의원인데 네, 광주 전남을 통합해서 저렇게 조사를 해도 현직 지사하고 뭐 시장보다는 훨 높고 네. 지사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어허. 이거는 저로서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잘해야겠구나. 저한테 이 통합 단체를 맡겨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가 보구나 싶어가지고 처음 좀- 조사하는 건데 또. 예.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과분한 애정을 잘 네. 받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 주말 또 출판 기념회도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표현에 따르면 네. 인산인해였다. 예, 좀 사람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왔더라고요.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대와
열망이 투여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뭐 그런 수치나 아니면 예, 그런 것이 관심.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이게 지금 이 통합 단체장 선거하고 연관해서 보면 네.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 지금 이 시대에 음. 광주 전남에서 음. 어떤 사람이 해야 되지에 대한 반영. 음. 그 중에 핵심은 제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집권 초기잖아요. 이때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관심을 좀 보이시는 거 아닌가 싶고 아하. 또 하나는 그날 그 책이 그 길은 있다라는 책인데 네. 그 책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 즉 청년 인구 유출을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봄, 여름 그 언저리부터. 그거는 어떤 기업인하고 젊은 기업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 하게 된 그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청년 인구가 유출률이 높으면 즉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도시일수록 제가 이제 그 쭉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도시일수록 4차 산업 비중이 낮아요. 즉 최근에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필요로 하는 그렇죠. 이 4차 산업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대전이 제일 청년 인구 유출률이 낮고 4차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카이스트 대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청년들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통합하면서도 경제과학 수도를 지향해 가요. 근데 광주가 제일 낮은 쪽에 속해요. 부산하고 광주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서울이 청년 인구가 유출이 제일 낮고 네. 4차 산업 비중은 높아요. 광주, 부산이 그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도시가 돼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여기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뭐 다른 거 제가 복지나 주민자치나 이런 건 제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청년들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허. 역시 여기는 일거리와 놓을 거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일거리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주로 요즘 시대 흐름하고 맞는 IT 4차 산업 이쪽이에요. 이제 AI. AI 혁명이 그렇죠. 좀 시작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혁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네. 20대 30대들을 7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이제 무대 중심에 서기보다는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맡겼는데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예. 시민들이 정말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 소멸이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계속 어려워져 가는데 네. 청년 기업가들의 성공 과정을 아하. 쭉 소개하니까 시민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출판 기자회를 저는 여러 번 이렇게 해본 사람인데 네. 가장 어허. 그 대목은 뭐 다른 형식들 놔두고 그 대목은 가장 괜찮았고 끝나고 났는데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책이 좋았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서점에서 많이 팔리겠다고 그러던데 제가 오늘 책을 못 가져왔는데요. 네. 길은 있다. 길은 있다. 이게 미래 이제 그래서 좀 비전. 많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물론 이제 광주 전남 또 희망을 찾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라도 이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렇죠. 문제죠. 그 길을 보여주는 이 책, 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취재 내용이 많이 또 각광을 받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게 또 이런 그런 열망과 이런 것들이 이 오마이뉴스 조사에 또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실은 2021년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 공개 이제 지지하시면서 네. 사실 그때 많은 또 주목을 받기도 하셨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날도 박지원 의원님이 제 이제 후원회장격인 분인데요. 네.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을 1호로 지지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세게 치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사실은 지난 16년간 이 정치 여정이 저하고 같아요.
역할은 네. 달랐지만 역할은 달랐지만 성남시장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음. 저는 이제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시작해서 8년을 기초지자체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말미에 사실은 그분은 이제 대선 그 경선에 뛰어드셨고 저는 광주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때 그 광주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제가 광주의 권력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 대선 끝나고 그 당신이 이제 예. 탈락했잖아요. 예. 문재인 후보가 되고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광주까지 제 이제 그걸 하러 오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이제 저희가 인연이 있었지만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유대감 연대 이런 게 있었고 그게 이제 2021년에는 제가 2020년에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보니까 다시 대선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4년 뒤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판단을 했죠. 이 상황에서 가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누구냐. 나하고 국정 철학 그 정치 철학이 같은 네. 분이 누구냐. 아하. 그래서 저는 정치적 DNA가 가장 같다고 생각되는 이분을 지지하게 된 거죠. 지지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네. 당시에는 호남에서나 뭐 이른바 친문 중에서 누가 그런 걸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선택이었죠. 선언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분은 경기지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궐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 당에서 계속 이재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게 정치검찰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검찰과 싸우는 과정이 또 저하고 계속 제가 뒷받침을 했죠.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의 미래 가치를 제가 좀 먼저 알아봤고 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 인식하게 된 중요한 거 하나는 이분이 잘 견뎌낼 수 있겠구나. 저는 대개 지도자들이 네. 잘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로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하. 굉장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잘 견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떨어지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듯 성탄절이니까 그런 고난을 엄청 받겠구나. 저걸 또 잘 이겨내야 할 텐데. 네. 그리고 제가 12.3 네. 내란 딱 네. 그 계엄 해제한 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오겠구나. 뭐 굳이 거기다 비유하자면 네. 그 부활의 시간이 오겠구나. 부활의 시간이 오겠구나. 그 지금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부활시키고 있죠. 그렇네요. 예, 당신이 정치적으로도 부활했지만. 예.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아. 제가 좀 깊이 관여하고 깊이 뒷받침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정서적 교감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흐름과 선택에 이런 걸 좀 알고 있고 지금 통합도 저는 처음에 제가 단계적 통합론자였어요. 네.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 그 언저리에 저한테 통합 가능성 어떻게 보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냥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물어보셨군요. 처음에는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이 3번이나 통합을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절차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전 단계적 통합론을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경수 위원장이 마창진 사례를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마창진이 3월 12일에 통합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때부터 했는데도 통합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통합을 예. 법안이 특별법이 통과하면 되면 바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이때 아니면 안 되겠고 네. 이 기회에 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제 공표가 돼서 지원책도 내놓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단계적 통합론에서 통합 속도전에 제가 전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하게 된 겁니다. 히스토리 들으니까 저희 현영할미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영할미님이 의원님 또 응원 댓글도 달고 계신데 이 통합의 흐름
또 앞으로 이제 선거 흐름 어떻게 될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뭐 짧아서 아쉽고요. 조금 전에 가도 되긴 하는데 네. 방송 시간이 네, 있겠죠.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서 네네. 또 이제 광주 전남의 상황, 또 검찰 개혁 그 후속 조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검찰 개혁도 그렇고 광주 전남 통합도 그렇고 이거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잘 호응해 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마당에 직접 수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도 지금은 이 흐름이 그냥 단순히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통합을 통해서 국가 운영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광주 전남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져야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